더샵 판례민법 공중기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민법 특강은 제1강부터 제40강까지 이미 종료했습니다. 이 40강을 반복 학습하시면 민법 판례 고득점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127강에서는 최근 공유사 시험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집은 기출된 판례를 객관식으로 재구성한 판례로서 쓸데없는 판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출된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바로 학기 갑니다. 이 시간에는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를 공부하겠습니다. 갑 건물이 있는데 3층짜리 건물이 있죠. 을이 임차인입니다. 갑과 계약을 2년간 계약해서 임차인을이 1층에서 식당을 하는데 임차인을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양도와 전대 둘 중에 뭐가 많죠? 둘 중에 뭘 더 많이 보셨나요? 아마 둘 다 거의 안 봤죠. 둘 다 안 봤습니다. 특히 모르겠어요. 저는 양도는 본 적 없어요. 전대란 말은 좀 들어봤는데 아무튼 둘 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왜 양도나 전대를 하길 원하죠? 기간이 2년 약정인데 2년 못 채우고 나가야 되니까 양도나 전대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양도 전대 거의 안 하죠. 보통 어떻게 하죠? 임차인을이 임대인 갑 동의 얻어서 을이 광고 내서 을이 새로운 임차인 구해 놓습니다. 병을 구하고 갑과 을 계약은 중도의 합의로 종료시키죠. 즉 계약서 찢어버리죠. 그리고 을은 빠져나가고 갑과 병이 새롭게 임대 재계약 체결합니다. 우린 이렇게 하는 거지 보통 양도 전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본 적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건 몇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법조문 629조가 있어요. 1항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차라 하죠. 전대하지 못합니다. 동의 얻으란 말이죠. 2항에서 임차인 전환규정 위반한 때, 즉 동의 없이 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서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와 전대 중요한 게 자, 임대인 동의 얻은 양도와 임대인 동의 얻은 전대 이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임대인 동의가 없을 때는 양도 전대가 똑같습니다.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동의 없을 때도 양도와 전대를 따로 공부하면 뒤죽박죽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 개를 꼭 나누세요. 동의 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다르고 동의 없을 때는 어차피 무단이라 양도 전대가 똑같다고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동의 있는 양도와 전대를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동의 없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동의 있는 양도입니다.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했는데 을이 갑 동의 없고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합니다. 그래서 양도가 뭐죠? 양도가 매매라 했죠. 그럼 을이 매도인 양도인, 병이 매수인 양수인이 됩니다. 그럼 을에게 임차권 있어요 없어요? 을은 돈 받고 병에게 팔았죠. 그러니까 현재 을에게는 임차권이 없어서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이 나갑니다. 그래서 을 자리에 병이 들어옵니다. 병이 을을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갑 밑에 을은 없어졌죠. 갑 밑에 병 한 명만 있는 거죠. 이게 양도입니다. 그럼 을지를 병이 승계하니까 이 남은 기간 을 대신 병이 사용하고 월세도 을 대신 병이 줍니다. 갑에게 인사도 을은 안 해요. 을 대신 병이 인사하고 나갈 때 보증금도 을 대신 병이 받아나갑니다. 이처럼 을 자리에 병을 대입하면 돼요. 그 말은 갑과 을이 맺은 계약이 갑과 병한테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을 자리에 병을 대입한 거나 갑병 쭉 늘린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을은 이제 더 이상 임차인 아니고 임차인이 병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임차권 양도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는 별거 아니에요. 임차인만 병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게 딱 하나인데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밀린 연체 차임이 있다면 이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만 승계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도는 갑 밑에 을 없어요. 병 한 명만 있습니다. 병 한 명만. 근데 좀 이따 볼 전대는 달라요. 전대는 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병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 밑에 을, 병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근데 양도는 갑 밑에 병 한 명만 있죠. 그러니까 전대가 더 임대인에게 유리하죠. 밑에 두 명 있으니까 두 명한테 인사받아요. 전대는. 근데 양도는 여기서 병한테만 한 명한테만 인사받죠. 이게 알게 모르게 전대가 임대인에게 좀 더 유리하니까 양도는 거의 없고 전대차가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임차물 전대입니다.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임대차 했는데 동의였고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준 게 전대차입니다. 그럼 우리를 전대인, 병을 전차인 그러고 이제 목적물을 병이 직접 점유하는 거죠. 자, 그럼 갑과 을이 뭐였죠? 임대차였죠. 임대차는 채권이라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을과 병이 뭐였죠? 전대차 계약이죠. 그럼 전대차 계약도 채권이라 을과 병만 구속당하고 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임대차는 갑과 을, 전대차는 을과 병. 그럼 갑과 병이 무슨 관계 있나요?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동이하에 갑부동산을 병이 점유해요. 근데 둘이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갑과 병의 관계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에서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의무 부담하라고 법에 써 있어요. 그럼 을도 임대차가 유효니까 을도 갑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병도 갑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반면 병이 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한다 이런 규정은 법에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유해서는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접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갑과 병의 관계는 법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대차는 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밑에 병이 더 생기는 거죠. 갑 밑에 을과 병 두 명이 있는 거라 양도보다 전대차가 임대인 갑에게 좀 더 유리합니다. 인사도 도움받고 명절 때 선물도 두 명이 가져오잖아요. 기분 좋죠? 그 다음 갑과 을의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둘이 합의로 종료시킵니다. 그럼 병 쫓겨나면 될까요? 동의 얻었으니까 병 쫓겨나서 안 되겠죠?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 정답이죠. 그 다음 해지 통고가 있는데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임대차하고 동의 없고 다시 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해지 통고하면 이런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38조 1항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랑 기간 약정 안 했단 말입니다.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했을 때, 동의 얻었을 때 임대인은 빨간색 글씨 중요하죠.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통지하란 말입니다. 다시 이제 판례입니다.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을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해서 임대인이 해지합니다. 이건 을이 잘못했죠. 이때는 이런 사유들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이라 병에게 굳이 통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파란색 글씨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이제 더 샤팔레집 154페이지에서 2번 문제 보세요. 임대인 갑 동의 얻었죠? 동의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 체결하고 목적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그럼 박스에 기억 보세요.
갑과 을이 합의에 동남쳐요.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 동남쳐요. 종료돼도 비용 권리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다음 밑에 박스에 디귿과 리을이 있죠. 자, 디귿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 동남쳐요. 그 말은 기간 약정하지 않았죠?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갑은 비용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까? 통지하지 않으면 비용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리을 을이 차임 면책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의무 위반이나 해지하죠.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기출문제 확인하겠습니다. 1번 건물 임대인 갑 동의하여서 임차인의 비용과 전대차 계약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했다 옳은 겁니다.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비용 권리 소멸하지 않죠. 동의하여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는 전대차 종료 시 비용은 건물 사용 편익을 해서 다음 갑동이죠. 임대인 동의입니다. 임차인 X 임대인 갑 동의하여 부수간 물건을 매수를 갑에게 청구하니까 갑동이에요.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연이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을에게 명도할 필요 없겠죠. 을에 대한 건물 명도가 인도죠. 인도 후 면한답니다. 리을 을의 차임 면책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그 사유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죠. 옳은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과 리을입니다. 자, 2번 작년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건물, 참고건물 전부를 을에게 올 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갑통이 얻었죠. 얻어서 X건물 전부를 병에게 올 차임 70만원 2년간 전대했다.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전차인 권리 소멸한다. 틀렸죠. 1번이 정답이네요. 소멸하지 않는다. 2번 갑에 대한 차임 면책이 120만원에 달하여 2기에 달했죠. 갑이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병에게 그 사이를 통지하지 않아도 맞았어요.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임대인 동의 얻은 전대를 공부했습니다. 자, 민박도 거의 끝나가죠. 이제 더샵 판례도 복수까지 리뷰까지 다 거의 끝나갑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합니다.